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상상 속으로 여행을 떠나볼까요? 고대 그리스의 현자 플라톤이 제자들에게 전했던 바닷속으로 영원히 가라앉은 전설의 대륙 아틀란티스를 기억하시나요? 황금으로 빛나는 궁전과 수많은 보물을 실은 배들이 오가던 그 찬란했던 문명. 만약 그 아틀란티스가 단순히 상상 속의 신화가 아니라 실제로 지구상에 존재했고 엄청난 부를 누렸던 고대 도시였다면 어떠실까요? 그리고 그 찬란했던 문명이 어느 날 갑자기 홀연히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렸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바로 그 잊혀진 문명, 인류 역사상 가장 미스터리한 존재로 남은 타르테소스의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 머나먼 고대로 떠나보려 합니다. 고대 역사학자들의 누런 양장본 속에서만 어렴풋이 모습을 드러내는 이 전설적인 부와 놀라운 문명 수준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는 함께 그 안개 낀 고대의 바다를 건너 탐험할 준비가 되셨나요? 그리고 그들은 대체 무엇 때문에 그토록 갑작스럽게 단 한 줄의 작별 인사도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걸까요? 풀리지 않는 이 인류사의 거대한 수수께끼를 저희와 함께 파헤치는 사유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인류 역사의 한 페이지를 그 누구보다 찬란하게 장식했던 위대한 문명이 어째서 이토록 완벽하게 고의적으로 지워진 듯 증발했는지 그 숨겨진 미스터리를 탐험하는 시간.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시작해 보시죠. 우리의 여정은 이베리아 반도의 남서쪽 끝자락, 오늘날 스페인의 안달루시아 지방으로 향합니다. 광활하고 습한 과달키비르강 하구에 자리했던 타르테소스는 그야말로 고대 세계의 황금의 땅 그 자체였습니다. 지중해의 좁은 문을 지나 대서양이라는 미지의 바다로 나아가는 길목에 전략적으로 위치한 이곳은 풍요로운 자연환경과 더불어 고대 세계의 가장 중요한 교역 거점 중 하나로 눈부시게 번성했습니다. 바다와 강이 만나는 지리적 이점 덕분에 타르테소스는 일찍부터 해상 무역의 중심지로 떠올랐고 그들의 배는 지중해를 넘어 저 멀리 영국 해협까지 뻗어나가는 대담한 항해를 감행했을 겁니다. 비옥한 토지는 농업의 풍요를 가져왔고 주변 산지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엄청난 양의 광물 자원을 품고 있었으니 그야말로 신의 축복을 받은 땅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타르테소스는 특히 은의 생산으로 고대 세계의 그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그들이 채굴했던 은의 양은 고대 문명을 통틀어 전설처럼 회자될 정도였죠. 은빛 물결이 넘실거리는 광산에서 끊임없이 쏟아져 나온 은은 타르테소스의 막대한 국부를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자원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오죽하면 이들과 거래하던 페니키아 상인들이 배를 가득 채우고도 은이 남아서 배에 다시 앵커조차 은으로 만들어 달았다는 경악 섞인 전설이 내려올 정도였을까요? 은뿐만 아니라 주석, 구리, 그리고 귀한 황금까지 이베리아 반도의 깊은 땅 속에는 타르테소스를 번영으로 이끈 보물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채굴꾼이 아니었죠. 고도로 발달한 야금술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고 원광석을 정련하여 정교한 금속 제품들을 능숙하게 만들어냈습니다. 이들의 손끝에서 탄생한 금속 공예품들은 예술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실용적인 면에서도 당대 최고 수준을 자랑하며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죠. 이러한 풍부한 자원과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타르테소스는 고대 세계의 주요 문명들과 끊임없이 활발한 교역을 펼치며 번영을 구가했습니다. 성경 열왕기상에는 솔로몬 왕의 배들이 3년에 한 번씩 다시스에서 금과 은, 상가, 원숭이, 공작새를 실어왔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 다시스가 바로 타르테소스라는 것이 오늘날 역사학자들의 지배적인 견해입니다. 페니키아인과 그리스인들은 타르테소스의 풍부한 광물 자원과 세련된 금속 제품들을 얻기 위해 멀고 험한 바닷길을 마다하지 않고 이곳을 찾았죠. 타르테소스의 항구는 늘
이국적인 배들과 다양한 언어로 떠들썩했을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은과 금속 제품을 팔고 그 대가로 지중해 연안의 향신료, 직물, 예술품 등 진귀한 물품들을 들여왔습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교역은 타르테소스 문화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고 외부 문명의 영향을 흡수하며 독자적인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타르테소스는 단순히 부유한 무역도시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강력한 왕권을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정치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고 그들의 문화는 매우 독특하고 정교했습니다. 특히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이 땅을 다스리던 아르간토니우스 왕이 무려 80년 동안 왕좌를 지키며 120세까지 장수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황금기를 이끌었던 전설적인 군주들의 이야기는 고대 역사 기록 속에서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고유한 문자를 사용했습니다. 오늘날 타르테소스어라고 불리는 이 문자는 아직 완전히 해독되지 않았지만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타르테소스인들이 얼마나 발전된 사회를 이루었는지 짐작하게 합니다. 또한 거대한 돌을 이용해 만든 선사시대의 거석 구조물들은 그들의 건축 기술과 종교적 신념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찬란하고 독자적인 문명을 꽃피웠던 타르테소스는 이베리아 반도의 영광이자 자부심이었죠. 하지만 이토록 위대했던 문명이 어째서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걸까요? 그들의 황금기는 영원할 것 같았지만 역사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번영의 절정에서 맞이한 갑작스러운 침묵,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는 타르테소스의 사라진 흔적을 쫓아 더 깊은 미스터리의 늪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기원전 6세기경, 타르테소스는 번영의 정점에서 홀연히 역사의 무대에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마치 신기루처럼 말이죠. 수수께끼 같은 이 실종의 원인을 두고 학자들은 여러 가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외부의 위협, 즉 전쟁입니다. 당시 지중해 서부 패권을 놓고 타르테소스와 치열하게 경쟁하던 강력한 해상 강국 카르타고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북아프리카에 기반을 둔 카르타고는 탁월한 항해술과 상업적 수완을 바탕으로 지중해 무역의 핵심 거점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죠. 이베리아 반도의 풍부한 광물 자원과 유리한 지리적 위치를 차지하려는 카르타고의 야망은 타르테소스와의 피할 수 없는 충돌을 예고했습니다. 만약 카르타고가 대규모 함대를 이끌고 타르테소스를 침공했다면 그들의 도시가 완전히 파괴되고 문명이 붕괴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격렬한 전투 끝에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지고 살아남은 이들은 뿔뿔이 흩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전쟁만으로는 타르테소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이유를 온전히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아무리 치열한 전쟁이라도 도시에 파편이나 무기, 시체 같은 흔적은 남기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또 다른 가설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대규모 자연재해입니다. 타르테소스가 위치했던 구아달키비르강 하구는 지질학적으로 쓰나미와 지진에 매우 취약한 곳이었습니다. 만약 강력한 지진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거대한 해일, 즉 쓰나미가 해안 도시들을 덮쳤다면 어땠을까요? 실제로 서기 1755년 리스본 대지진 당시 이 지역을 덮쳤던 10m 높이의 해일이 고대에도 반복되었다면 순식간에 수많은 도시가 바닷속으로 가라앉거나 진흙 속에 파묻혀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육상에 남아있던 흔적마저도 엄청난 자연의 힘 앞에 속절없이 사라졌을 거라는 상상, 정말 끔찍하지 않나요? 폼페이처럼 화산재에 묻힌 도시들은 비교적 보존이 잘 되었지만 지진과 쓰나미는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내부적인 요인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타르테소스는 외부의 침략이나 자연재해 없이 내부의 갈등이나 사회 시스템의 붕괴로 인해 서서히 몰락했을 수도 있습니다. 과도한 부의 집중이나 계층 간의 갈등, 자원 고갈이나 환경 변화로 인한 경제적 위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문명의 활력을 잃게 만들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마치 거대한 나무가 안에서부터 썩어 들어가듯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도 속으로는 병들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가설이든 타르테소스 문명이 왜 이토록 완벽하게 사라져 오늘날까지도 고고학적 흔적을 찾기 어려운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들의 찬란했던 도시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모든 흔적을 지워버린 듯 그들의 역사는 갑작스러운 침묵 속에 잠겨버렸습니다. 하지만 인류의 탐구는 멈추지 않습니다. 사라진 타르테소스를 찾기 위한 노력은 오늘날까지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의 고고학자들은 첨단 기술을 활용해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죠. 가장 먼저 동원되는 것은 바로 인공위성입니다. 하늘 위에서 지구를 굽어보는 위성의 눈은 인체의 시야로는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거대한 지형 변화를 포착하며 마치 숨겨진 문명의 지도를 그려주듯 새로운 단서들을 속속들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숲이나 농경지에 가려져 보이지 않던 고대 하천의 흔적이나 인공적으로 보이는 구조물들이 위성 사진 분석을 통해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타르테소스가 번성했던 시절에 강줄기나 해안선이 지금과는 달랐을 것이라는 추측에 힘을 실어주며 당시 도시의 위치를 가늠하게 하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죠. 바다 역시 중요한 탐사 대상입니다. 만약 타르테소스가 쓰나미로 인해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다면 그 흔적은 해저에 남아있을 테니까요. 수중 탐사 로봇과 잠수정들은 고요하고 어두운 해저를 탐험하며 침몰한 고대 건축물의 흔적이나 유물 조각들을 찾아내려 애쓰고 있습니다. 거대한 해저 지형 변화를 분석하는 작업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물속에 잠긴 유적은 육상 유적보다 보존 상태가 좋을 때도 많아 만약 타르테소스의 핵심 유적지가 바다 밑에 있다면 인류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귀중한 발견이 될 것입니다. 땅속 깊이 숨겨진 비밀을 밝혀내는 데에는 집안 투과 레이더, 즉 GPR이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습니다. 마치 땅속을 꿰뚫어보는 엑스레이처럼 GPR은 지표면 아래에 묻힌 구조물이나 유물의 존재를 비파고의 방식으로 탐지해냅니다. 이 기술 덕분에 고고학자들은 굳이 땅을 파헤치지 않고도 지하에 어떤 형태의 건축물이 잠들어 있는지 혹은 인공적으로 다듬어진 집안이 있는지를 미리 파악할 수 있게 되었죠. 이는 발굴 작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귀중한 유적을 훼손할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첨단 기술의 도움으로 타르테소스의 흔적은 조금씩 아주 미세하게나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베리아 반도 남서부의 특정 지역에서는 위성 사진으로 고대 도시의 윤곽으로 추정되는 사각형 모양의 지형이 발견되기도 했고요. 수중 탐사에서는 고대 선박의 잔해나 알 수 없는 건축 자재들이 포착되어 학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단서들이 곧바로 타르테소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미스터리 해결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희망적인 신호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타르테소스는 우리에게 많은 숙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방대한 탐사 지역과 제한된 자원, 그리고 수천 년의 세월이 남긴 모호한 흔적들은 고고학자들을 좌절시키기도 합니다. 마치 안개 낀 미로 속을 헤매는 듯 수많은 가설과 추측만이 난무할 뿐 문명의 존재를 명확히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끊임없는 탐구 정신은 결코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타르테소스의 마지막 메시지를 해독하고
그들이 사라진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죠. 미지의 문명을 향한 인류의 도전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탐험은 고대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오늘날에도 수많은 학자와 연구자들이 최첨단 기술을 동원해 타르테소스의 숨결을 쫓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문명의 실마리를 찾아내기 위한 인류의 끈질긴 여정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마치 거대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듯 첨단 장비들은 수천 년 전 문명의 숨결을 찾아내려 애쓰고 있습니다. 연구실에서는 위성사진을 분석하며 땅속에 묻힌 고대 도시의 윤곽을 그려내고, 바다 밑으로는 최신 수중 탐사 로봇이 미지의 해저 지형을 꼼꼼히 살피며 잠든 유적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땅속 깊숙이 투가 레이더를 쏘아넣어 숨겨진 건축물이나 지층의 변화를 감지하기도 하죠. 이러한 노력 덕분에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새로운 단서들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비록 아직은 조각난 퍼즐처럼 흩어져 있지만 이 단서들은 타르테소스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던 위대한 문명이었음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결정적인 증거가 머지않아 밝혀질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탐사의 정점에서 우리는 또 다른 거대한 미스터리와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타르테소스 문명의 유일한 기록으로 추정되는 아직 해독되지 않은 미지의 문자, 이른바 타르테소스어의 발견입니다. 마치 고대인들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처럼 이 문자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침묵 속에 잠겨 있습니다. 오랜 세월 끝에 발굴된 그 문자들은 학자들의 손에 들려 있지만 그 의미는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어 문명의 마지막 외침은 우리에게 닿지 못하고 있죠. 이 순간 우리는 경이로움과 동시에 깊은 간절함을 느낍니다. 인류의 지식과 탐구의 한계 앞에서 숙연해지면서도 그 침묵을 깨고 진실을 밝혀내고 싶은 강렬한 갈망에 휩싸이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타르테소스는 우리에게 그들의 찬란했던 역사뿐만 아니라 그들이 왜 사라졌는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이 문자에 새겨 넣었을지도 모릅니다. 타르테소스의 침묵은 그 어떤 화려한 비문보다도 강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가장 빛나던 순간을 지늘기라는 타임캡슐 속에 스스로 봉인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은으로 닻을 만들 만큼 풍요로웠던 이 거대한 문명도 결국 시간의 흐름 앞에서는 한 줌의 지늘기에 불과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문명 역시 수많은 위기 앞에 서 있지만 타르테소스가 남긴 이 지워진 기록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쌓아 올린 이 찬란한 영광 중 먼 훗날까지 살아남을 진실은 무엇이냐고 말이죠. 어쩌면 타르테소스는 아직 모든 비밀을 드러낼 준비가 되지 않은 채 깊은 땅속 어딘가에서 조용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해독할 날이 올 때까지 인류의 탐험은 계속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역시 언젠가 누군가에 의해 읽힐 역사의 한 페이지를 오늘 이 진을 위에 새기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밤에 고요한 사유의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여정에도 함께해 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